네, 안녕하세요. 코난 우승현입니다. 자, 요즘 연이어서 이 백두산 화산 폭발 분화 위험성이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다고 하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백두산 화산이 터졌을 때 이 대처법과 우리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위기의 순간 당신을 구출해줄 도시 생존 지침서. 또 한 명의 생존 기술자,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전달해줄 도시 생존 전문가 우승현. 작년 유명 관광지 하와이에서도 이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났었죠. 또 재작년에도 이 발리에서 거대한 이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갖고 한국인 관광객 570명이 발리 공항에서 한참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두 개의 관광지에서도 갑자기 화산 분화가 일어나고 대재난이 터졌었던 거죠. 우리는 이 화산 재난 하면은 영화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재난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이기도 하고요. 그게 영화처럼 언젠가 갑자기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산하면은 일본이죠. 또 2014년에는 온타케 화산이 대폭발이 일으켜갖고 무려 60명이 사망을 했었죠. 그때 화산탄이 수백 미터, 또 수킬로까지 이제 날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화산탄에 맞아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전체의 지각이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면서 사실은 이 도쿄 대지진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 도쿄 근처에 있는 이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도쿄 전체의 시내에 10cm 가량의 화산재가 쌓이고요. 그리고 1,200만 명의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 또 어떤 피해가 나고 어떤 현상이 나는지, 또 한국에 화산하면은 우리가 보통 백두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백두산이 과연 터질지, 또 터진다고 그러면은 어떤 피해가 날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 용암과 화산탄, 또 가스, 화산재, 쇠설유 같은 것들이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분출이 되게 되는데, 하와이에서는 용암이 엄청나게 분출을 해갖고 마을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불바다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 무엇보다 제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바로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화산재입니다. 이 같은 경우 엄청난 양이 또 몇 달 혹은 며칠 동안 퍼져나올 수 있는데, 그 근처에는 수백 킬로까지도 이 비행기가 접근을 못하고 다 피해가야 해요. 특히 이런 화산재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 상공에 이제 퍼지게 되면은 햇빛을 이제 차단을 하고 또 반사를 시켜갖고 지구 전체가 급속한 냉각기, 일명 소빙하기라고 되는데, 그 소빙하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1815년 19세기예요. 19세기 얼마 안 됐죠.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 화산 대폭발이 있었는데, 이때 엄청난 대폭발이 있어갖고 2년 동안 전 세계가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이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대기상이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때 막 굶주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자, 거기는 아마 먹을 게 있을 거 하면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탐보라 화산 대폭발이기도 합니다. 1815년. 그때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들어갔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었었는데요. 이 조선도 그때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기록을 보면은 많은 밀량과 배고픔, 그런 기근 기록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죠. 자, 또 질문. 이 백두산이 활화산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분화 징조가 있는지, 또 터져도 한국까지 그 피해가 미칠 수가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백두산 우리가 이 휴가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활화산입니다. 활화산. 사실 제주도의 한라산과 또 울릉도에 있는 화산도 우리가 그동안 역사책에서는 휴화산이라고 배웠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다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독도 같은 경우도 1000년 전에 1015년경에도 분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두산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30회 정도의 크고 작은 분화 기록이 있는데, 특히 한 400년 전, 한 17세기 정도에 많은 이 분화 기록이 그때 몰려 있어요. 한 400년 주기 정도 이 백두산 분화가 400~500년 정도의 백두산이 분화가 된다, 이런 주장한 학자도 있는 거죠. 우리가 되는 점은 백두산 천지 밑에 한 2km, 3km 정도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로 뜨거운 용암으로 뭉친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극이 어느 정도 이제 꽉 차고 압력이 이제 차게 되면 오줌바가 터지듯이 빵 하고 백두산 위로 솟구치면서 그 위에를 완전히 다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징조에 좀 뭐가 있느냐? 인공위성 조사를 해보면은 아주 이제 미리미리 센티미터 단위도 지표면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는 계속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고요. 또 근처에 가스가 분출이 되고, 또 천지에 있는 물이나 혹은 이제 지하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뱀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지상을 올라왔다는 그런 목격자도 있고요. 그래서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제 백두산에서 한 3,000회 정도의 작은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대분화를 알리는 전조가 아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특히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게 1000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때 대폭발을 일으켜갖고 이 발해가 갑자기 망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게 엄청난 대폭발이었고 전 세계적인 대폭발이었다고 합니다. 레벨 7 정도의 규모인데요. 얼마나 셌냐면은 이 화산재가 1100km 떨어져 있는 일본까지 날아갔고 무려 한 5cm까지도 이제 쌓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북부에 지반을 파보면은 화산재가 이만큼 쌓여있는 층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다시 이 백두산이 1000년 전 레벨 7 정도의 이제 분화가 다시 터지게 된다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큰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작년 하와이 화산 폭발보다 10만 배 정도나 더 클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많이 이제 핵폭탄, 수소폭탄을 실험했는데, 이게 백두산에서 불과 11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핵폭발을 하면은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천지 밑에 있는 마그마 방을 자극을 해갖고 분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극을 해서 더 빨리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분화를. 자, 그럼 만약 백두산이 분화를 하게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 남한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있느냐? 자, 그게 궁금하시죠? 일단 세계 화산 전문가들은 이 전 세계 가장 위험한 3대 화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 두 번째가 이 후지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2032년까지 백두산 폭발 확률이 99%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가 없는데, 때문에 빨리 남북이 혹은 중국과 같이 거기서 공동 조사를 해갖고 빨리 그 사전에 분화 조짐을 알아내야지만이 사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피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만약 그럼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떤 피해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 분출한 엄청난 양의 용암이 그 근처 15km까지 싹 덮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불바다가 불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산재와 화산탄이 수백 킬로까지도 수십 킬로까지도 날아가면서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거는 뜨거운 가스랑 진흙이 뭉쳐져 있는 이 수백 도 온도의 이 쇠설류, 화산 쇠설류라고 하는데, 이게 시속 200km에서 300km 정도의 속도로 근처 60에서 120km까지도 완전히 다 익게 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 나무까지도 다 싹 익어버려갖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계절의 영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겨울이라 북풍이 불게 되면은 화산재가 그대로 한국에 날아오게 되는데 8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5mm만 쌓이게 돼도 차 흡기 필터를 막아갖고 차 운행이 이제 거의 정지가 되고요. 때문에 수송망이 그때부터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 1cm만 쌓이게 돼도 이 전기선에 이 누전을 일으켜 합선이 되기 때문에 전력망이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만약 제가 3cm가 쌓이게 되면은 농작물의 90% 이상이 이제 죽어서 수확을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식량난, 기근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0cm 정도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도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 1000년 전과 같은 레벨 7의 백두산 대폭발이 일으키게 되면은 한국에 한 10cm 정도의 재가 쌓일 수가 있는데,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8시간 이후에 서울부터 차례차례 쌓이게 되고, 특히 강원도와 경북에 엄청나게 한 10cm까지도 쌓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농작물 피해만 한 4주 정도, 그 외 직간접적인 피해만 12조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이제 보수적인 수치고요. 완전히 끝난 거라고 이제 봐야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동안 운행이 되는 항공기 편수가 한 5,700편 정도가 되는데, 화산이 폭발해갖고 화산재가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대부분, 제주도를 빼고 대부분 77%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비행기가 운행을 못해요. 공항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는 거고, 제주 공항만 일부분 이제 제한적으로 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에 뭐 대혼란이 되고, 만약 그 화산재를 피해서 이제 해외로 탈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이 분화 조짐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거 알아볼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거. 일단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어느 정도 규모로 큰 피해로 터지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람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이제 제가 쓸려 내려오는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대부분의 화산재가 동초 일본으로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분화란 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화산재가 1cm만 쌓여도 전선에, 전봇대에 쌓이게 되면은 누전 혹은 접촉 불량이 일어나고 전국적인 송전망 붕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전기가 끊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공기청정기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물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전기가 끊기게 되면 수돗물도 안 나오게 됩니다. 또 화산재가 조금이라도 남아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항공기가 다 운행 금지가 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대부분의 어떤 식량과 또 물자를 수송해 오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이 식량과 또 석유류, 연료, 자동차 연료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제 폭등하게 될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모든 물가가 따라서 순차적으로 급등하게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휴교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또 공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다 문을 닫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돈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을 떠나려고 비행기나 배를 구하려 아우성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재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도 문을 닫고 패닉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분화가 빨리,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 몇 달 동안 혹은 반년 혹은 1년까지도 이 집에서 가족과 버티는 그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필요한 게 식량과 물, 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우리 가족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반년 혹은 1년치까지도 준비를 하고요. 그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배가 굶으면은 강도나 도적질 혹은 이제 패닉에 빠져서 약탈 같은 대혼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과 먹을 게 있으면 사실 상당한 안전지대를 할 수가 있어요. 맨 밑에 문만 막으면은 그 위쪽으로는 사실 안전한 건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생존 전략이죠. 바로 그게 제가 전에 이제 쓴 이런 이제 책 같은 것들이죠. 재난시대 생존법.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백두산 분화에 따른 이제 대혼란 상황과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더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